국힘 내에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지금도 한남동 관저 상황을 정리정돈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곧 이제 언론에 자세하게 이제 공개가 돼서 나올 텐데요. 대선 당시에 그 전략회의단에서 일반적으로 그 평소 분위기는 뭐냐면 김건희 또는 무속, 예를 들어서 건진법사다, 천공이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조심하거나 금기시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제 수기 메모를 찾아보다 보니 최소한 그런 무속에 대해서 일종의 대책회의를 한 게 4번이 있었습니다. 예. 즉 그렇게 서로 꺼려하고 말 꺼내기를 조심하고 하는데도 대책회의를 4번이나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고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김건희 등등에 대해서, 왜냐하면 쉬쉬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뒤에서는 저희가 하는 대책회의는 주로 뭐겠습니까? 언론에 대한 대응을 똑바로 하자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 알려지면 안 되니까 언론에 대해서 블로킹을 철저히 하자 뭐 이런 류의 대책회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기 메모를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쉬쉬하면서 말도 못하고 김건희한테 직접 건의도 못하고 윤석열한테는 더 건의도 못하고, 그렇지만 뒤에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캠프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형국이었어요. 지금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여전히 말 못한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걸 말도 못하고 김건희를 보호 아닌 좋아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김건희는 끌어안고 못 버린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터졌을 때 본인들이 도매금에 국민의힘이 다 같이 떠내려가는 걸 자기들이 잘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같이 살기 위해서 커버를 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무속 관련된 대책회의다. 어떤 내용이죠? 궁금한데요. 무속 관련된 대책회의를 좀 기억을 더듬어서 보시면 네네. 대체로 어떤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대안을 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시가 있었다 공약에 반영하자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습니까? 아마 공보는 당시에 김은혜 지금 이제 의원이 이제 공보 단장을 했고 했는데, 공보나 또 홍보 SNS에서는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다시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일단 기억나는 날짜가 1월 23일에 22일 날 아마 MBC에서 그 김건희 무속 관련된 보도가 있었을 겁니다.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에 1월 23일자 수기 메모에 MBC 보도 내용을 놓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 대응을 철저히 하자라는 게 이제 수기 메모에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건진이든 천공이든 어떤 보도가 나왔을 때 이런 거죠. 그게 캠프랑 관계없다. 김건희랑 관계없다. 이거를 이제 억지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건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본부 당시에 이제 대합 빌딩 11층으로 제가 그 화면을 볼 때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트워크 본부에서 막 사람들 그 후보 등을 두드리면서 막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권영세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죠. 네.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직접 기자들한테 발표를 하죠.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러면 진짜 해산했을까요? 내부적으로? 숨겨놓고 계속 활동하고 활동은 똑같이 하는 거죠. 뭐 이름만 이제 겉으로 대외적으로 안 하고 활동은 똑같이 하는 거죠. 그때도 이제 무속 논란이 워낙 심했고 이 사람들이 그냥 국민들 앞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마치 김건희와 함께하는 것처럼 쇼잉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 사람들 사라지지 않고 계속 관계를 유지했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도 그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바깥에서 무속 라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네, 무속 라인도 존재하고 아는 사람들도 여전히 말도 못하고 여전히 쉬쉬하고 있다. 지금 탄핵 각에다가 진짜 감옥에 갈 각이 다 보여지는데도 여전히 말도 못하고 그 위세에 눌려 있다. 자,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 정말 답답해 미친다. 아니 이것을 분노를 넘어서서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나서서 김건희가 무속에 빠져 있다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말하면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거꾸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야 한다. 김건희 특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핵심은 김건희이기 때문에 왜 여기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 인신구속과 같은 이런 법적 행위를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은데 네네. 우선순위에 좀 밀려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린 것보다도 실제 이제 뉴스에 계엄이 터지면서 너무 이제 비상계엄이 터지고 일종의 내란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너무 충격을 주면서 가려진 측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뉴스에서 창원지검에서 뭘 했다라는 거 거의 못 들어보셨잖아요. 아마 기소를 했어도 벌써 기소를 했을 것이고 소환을 했어도 예를 들어 홍이나 뭐 누구누구 등등등 이미 언론에 거론된 사람들 소환을 했어도 몇 번을 했을 시점인데 지금 잠잠하잖아요. 그걸 즐기고 있는 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김건희 이 비상계엄을 하는 배후에 김건희가 있다라고 강력히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지금 와서 보는 이런 효과들이겠죠. 네. 그 연속이라고 보고 잠시 가려지지만 반드시 튀어 올라온다라고 그거는 뭐 확신하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창원지검이나 이런 데에 분발을 또 실질적인 어떤 사법적 집행을 촉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1월 4일 날 지난번에 이제 항공 참사가 나는 바람에 수년을 했는데 1월 4일 날 그런 것들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들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체포와 맞물려서 뒤로 또 수년이 되고 있지만 반드시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수사 맹렬하게 외적인 성과를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주술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거에서 저도 충격적으로 이제 제보를 받고 진짜 그런 부분은 대략 시점은 올해 8월인 것 같아요. 네. 채용한 게 4급 비서관으로 4급 행정관으로 채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들려오는데 그 제보를 주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있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황당하면 또 화가 나면 그런 제보를 하겠습니까? 네, 예. 아마 그 당사자들은 당사자들대로의 어떤 논리나 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종교를 담당한다고 해서 그 종교인 사람이 꼭 담당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황당한 인사들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인사들이 행행해 왔구나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